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 금요일로 정해지면서 온 국민의 이목이 지금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인용이냐 아니면 기각각하냐 선고 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선고에 따른 정치적 파장, 후폭풍도 엄청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성국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부산 진구갑의 정성국입니다. 예. 예.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 금요일 날 오전 11시에 이제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예. 이 분위기라는 게 참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12월 달만 해도 이게 뭐 어떤 한쪽 가능성을 더 많이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고, 근데 이게 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심리가 진행되고 변론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이게 반대하는 쪽의 세력도 늘어나고 그런 분들 목소리도 커지고, 당장 어제까지만 해도 이미선 문영배 두 분 퇴임하는 4월 18일 전에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게 이제 대치정국이 그만큼 심했다는 건데 오늘 또 전격적으로 날짜가 4월 4일로 잡혔습니다. 의원님 이 소식 처음에 4월 4일 딱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제가 어제도 제가 방송 나가가지고 예. 4월 18일을 넘기진 않을 것이다 했는데 예. 일단 의원님은 일단 맞추셨네요. 맞췄어요. 예. 맞췄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다 했는데 예. 오늘 이제 오전에 그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4월 4일이라는 게 예. 나왔는데 일단 다행스럽다. 그 다행스럽다고 생각한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이 탄핵 선고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네. 너무나 많은 지금 국가적인 지금 분열이 더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정치권의 말들이 너무 격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간에 좀 해서는 안 되는 선을 넘는 표현들이 지금 마구잡이로 나오면서 선을 넘는 표현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줄탄핵, 국무회의 무력화. 거기다 지금 뭐 헌재 오늘은 또 뭐 오적, 을사팔적 이런 말이 나올 정도니. 그건 이제 헌법재판관을 직접 겨냥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너무나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헌재가 그런 목소리 때문에 잡았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봤어요. 이전에 그 감사원장 탄핵 선고 내리고 3월 24일에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 내리고 결정 내리고 그렇게 따져보면은 헌재가 좀 계획 안에서 뭐 4월 4일로 했다고 보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3월 중순 정도에는 나올 거라고 늘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밀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늦어진다 이래 됐지만 헌재는 그 시간표 안에서 좀 체계적으로 움직였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래서 4월 4일이 나온 것 같고 그래서 저희 당도 오늘 그 대체적으로 저희 당의 평가들이 다행스럽다. 또 민주당도 그나마 늦었지만 다행이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국민들께 4월 4일 선고일을 이렇게 이제 안내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 혼란의 종지부를 찍고 헌법재판소의 그 판단을 기다리는 이제 시간이 되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이 이제 헌법재판소 세 번째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의원님은 뭐 이런저런 사실 뭐 사건이 또 많아가지고 업무량을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계획에 따라 왔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최종 변론 이후 가장 평의가 긴 거는 분명합니다. 평의가 길어진 이유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인용과 기각 이쪽 의견이 상당히 좀 심각하게 갈려 있다 이런 관측도 있고 아니면 뭐 갈려 있지는 않은데 디테일 세부적인 거 다듬느라고 오래 걸렸다 이 두 가지 설이 있는데 뭐 어떤 설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세요? 뭐 다 이제 일리가 있고 나름은 분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5대3을 주장하는 경우도 그 말이 뭐 일리가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좀 예상보다 늦어지지 않습니까? 3월 14일에 아마 처음 선고가 날 거라는 첫 기대가 있었던 중 것 같아요. 벌써 지금 3주가 지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 이유를 따져보면 교착 상태일 수밖에 없다. 그죠?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죠. 되는 거죠. 그리고 교착 상태라는 게 신빙성이 있으니까 민주당이 마흔역 재판관을 끝까지 임명하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하지 않았겠느냐. 왜 마흔역 재판관이 들어와 주면 5대3을 6대3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변론 갱신도 빨리 하면 2, 3일 안에 할 수 있다면서요. 2,
2, 3일 안에 할 수 있죠. 예. 그래 그런 것이고 이게 그리고 또 8대 0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8대 0을 만들기 위한 시간들이 많이 들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8대 0을 만들어낸 법은 없지 않습니까? 예, 예. 없는데도 불구하고 7대 1, 6대 2도 나올 수 있는데 우리 한덕수 권한대 같은 경우는 기각 5, 인용 1, 각하 2 뭐 이런 식으로 나왔지 예,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냈을 경우에 국론 분열에 대한 걱정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재에서 최선을 다해서 8대 0을 만들고자 한 거 아니냐는 이 두 개가 공존했다고 봅니다. 네. 근데 5대 3설과 8대 0 설. 8대 0설이. 예. 예. 근데 지금은 예. 볼 때 좀 처음에는 8대 0의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예. 최근에는 5대 3일 것이라는 기대감을 국민의힘에서는 많이 나타내고 있어요. 예. 예. 그리고 민주당도 5대 3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같이 저렇게 극단적인 발언들을 한다거나 또는 그런 뭐 불탄핵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 예, 예. 뭐 등등. 예. 뭐 만약 임기 연장법 같은 것도 그거는 뭐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6년을 법률로서 임기를 연장시키겠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예. 그런 말까지 나온다는 거는 지금 5대 3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전에는 이거 너무 저 심리 서두르지 말고 좀 이렇게 신중하게 이거 심리도 하고 너무 시간에 얽매가지고 그러지 말라 하다가 최근에는 조속한 결론을 촉구하고 있는 것도 약간 자신감이 깔려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 그런 예. 부분도 있다고 보세요. 근데 그 민주당 의원 중에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예. 이게 탄핵 관련해 정보가 센 것이냐. 정보가 세지 않았으면은 국민의힘이 이렇게 자신 있어 하지 않을 건데 하는 말을 하는 의원도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근데 그거는 반대로 또 적용할 수도 있어요. 예. 민주당에서 저렇게 격하게 나오는 게 예. 그건 또 정보가 센 것이냐 이럴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 네. 말은 우리가 뭐 믿어서는 안 되는 거고 아무래도 이게 탄핵 관련해서 정보가 세고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철통 보안이라는 얘기는 많이 하더라고요. 예. 이 보안이 예. 헌법재판소의 보안은 절대로 저는 셀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고 예. 아무래도 지금 이제는 가족들한테도 얘기 안 하나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거는 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지켜지기 때문에 남아있는 3일 동안에 예. 있을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과 유언비어들을 우리가 좀 잘 가려내면서 예. 탄핵 심판에 대비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러니까요. 그리고 자신감, 저희들 국민의힘의 자신감을 이야기하는데 예. 저희는 어찌 보면은 보수의 가치라는 자체가 헌법소 아닙니까? 예, 예. 자유민주주의 헌법소 가치고 법치주의 가치거든요. 그럼 우리가 당연히 그 선고를 네. 내려달라는 것은 예.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고,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지도부에서도 기각을 이렇게 내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라 보거든요. 그렇죠. 그게 무조건 자신감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런 수순을 당연히 바른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 의원님한테 자, 윤 대통령의 그러니까 이 선거 이후에 펼쳐질 정국이 조기 대선이냐, 예, 직무 복귀냐, 예.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 그러면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예, 예. 제가 그 이재명 대표 2심 나오기 전만 해도 예. 방송에 나가면 일관되게 이야기한 예. 것이 그래도 기각에 대한 기대가 커졌지만 예. 그래도 인용의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그렇게 했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국민의힘 의원이지만 예. 냉정하게 따져봤을 때 처음보다는 기각의 가능성이 커졌지만 인용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공직선거법 예. 2심무죄. 그거 딱 보면서 저도 혼돈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2심이 무죄가 나올 거라는 생각은 대부분 못했습니다. 이게 벌금형으로 감형까지는 생각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무죄라는 생각을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게 딱 나오는 것을 보면서 또 법관들이 확대 사진을 조작했다는 것을 인정해버리는 그런 걸 보면서 이거 탄핵심 판결과는 더 정치적 판결인데 예. 정말로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논리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판결이라고만 예상할 수 없다. 그렇다면은 정치적 판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계엄 행위가 잘못은 됐지만 대통령을 판핵할 만큼 국가원수를 물러나게 할 만큼의 일이냐에 대한 판단은 네. 또 다를 수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하는 그래요? 거예요. 그런 생각. 지금은 그래서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전혀 다른 재판이긴 하지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죠. 둘 다 사법부니까. 그래요. 예. 자, 그러면 헌법재판관들도 그거를 보면서 좀 약간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요. 자, 그렇다면 제가 가정하는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
만약에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게 될 경우 예, 가정입니다. 복귀한다 봤을 예. 때 예. 정국 운영을 할 텐데 이게 이제 그 뭐 야당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고 예. 여러 가지 수단을 써서 이제 압박을 할 텐데 정국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만약에 돌아온다면. 좀 큰 혼란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저항도 많을 것 같고 예, 예. 또 민주당에서 이거를 굉장히 격하게 반응을 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렇지만 헌법기관이 내린 판단은 존중되고 그 시간에 따라 흘러갈 겁니다. 네. 대통령께서 아마 제 생각에는 통합의 메시지를 내면서 이 메시지로 안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난번에 언급했던 개헌? 임기 단축 개헌을 예.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남은 2년을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다고 지금 국회 의석만 민주당이 넘어가 있어도 쉽지 않은데 이제는 이 계엄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살짝 일으킨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도 어느 정도 책임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통합 메시지를 낸과 동시에 임기 단축 개헌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2025년 2026년이죠. 내년 6월 지방선거만 1년 정도 남았습니다. 요 안에 개헌을 추진하면서 이제 그런 정도의 일을 마무리하는 수순으로 네.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네. 예. 자, 지금은 직무복귀 가정했으니까 이번에는 예. 인용이 될 경우에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잖아요. 예. 이걸 가정해 볼 때요. 지금 여권 상황을 감안해 볼 때 강력한 민주당 후보에 대항해서 승리로 이끌고 제대로 된 승부를 펼쳐볼 만한 그런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냉정하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2심의 무죄를 받음으로써 이 사법 리스크가 없어진 건 아니지만 대선 전 사법 리스크는 좀 사라졌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강력한 후보가 지금 이제는 완성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은 우리보다 훨씬 빨리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벌써 그런 체제들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선 체제로. 네네. 그러면 그리고 그 경선도 그렇게 뭐 치열하게 전개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냥 이재명을 추대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다른 후보들하고 경쟁이 안 될 정도로 아마 일방적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대통령의 인용이나 기각을 파악하고 나서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경우잖아요. 그리고 또 보수 강성 지지층들의 그런 어떤 격렬한 어떤 저항이나 이런 실망감들을 또 수습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후보들 간에도 서로 또 어쩌면 경쟁이 좀 치열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인데 힘을 모으기도 그게 쉬워 보이진 쉽지는 않는다. 않은 상황이에요. 힘을 모으기 쉬워 보이지 않고 모드 전환도 쉽지 않아 보인다. 예,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예.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태세 전환을 하고 네. 그다음 후보들 간에 어떤 그 공정한 경쟁이 잘 이루어져야지만 네. 이재명 대표와 승부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예, 저는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자, 태세 전환과 어떤 그 하나로 모으는 에너지를 모으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시고요. 자,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금요일 선거까지 뭐 정확하게 따지면 이제 이틀 반 정도 남은 거네요. 근데 거리에선 찬반 여론 격돌하고 있고 국회도 그동안 정치 공방 날카롭게 진행됐습니다. 뭐 사흘 동안도 또 치열한 여론전을 펼칠 거예요. 예. 한편으로는 차분히 기다리는 마음도 있겠지만 어쨌든 계속 저 정당이라는 건 또 여론전을 펼칠 겁니다. 뭐 여론전이 지금 상황에서 헌재 판단에 영향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보니까 뭐 편결도 맞췄다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는데 그런 보도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예, 나왔습니다. 편견 예. 맞췄다고. 광만 모드로 이제 간다고 보지만 네. 아무래도 그 기각과 인용에 대한 요구들의 목소리는 계속 낼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모두 다 이제는 다 그냥 숨죽이고 가만히 있자 이 말은 안 통할 것 같고요. 이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이미 끝났기 때문에 예, 예. 헌재 판결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지지층을 향한 목소리는 계속 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또 이 바람은 전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남아 있는 짧은 2-3일간 정도 시간 동안에 네. 오늘 아침 어제까지 있었던 이런 격렬한 충돌은 좀 줄겠지만 네네. 격렬한 충돌이라는 것은 뭐 탄핵을 시키겠다, 뭐 온갖 그런 서로 간에 그런 좀 선을 넘는 표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거는 좀 줄어들 겁니다. 그렇지만 기각해라, 그다음에 인용해라 이런 요구들, 예. 그런 요구들은 계속될 것이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편결을 진짜 오늘 한 게 맞는지 아니면 아직 안 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직 최종 확인은 안 됐지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뭐 국회에서 여야가 막 서로 여론전을 펼치는 과정에 민주당이 총공세를 폈어요. 막 마은혁 임명해라 하면서 이 마은혁 재판관이 와야 안전하게 인용을 시킬 수 있어서 그러나 그런 의심도 들 정도로 이렇게 아주 그 전하고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강한 강도로 그렇게 밀어붙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재판관들 이름을 거론하면서 을사오적, 을사팔적 이런 식으로 역사 오점이 되지 말자. 재판관들을 계속 어떤 압박하고 그다음에 임기연장법안,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안 상정하고 이런 것들이 탄핵 선고를 만약에 조금 더 늦게 할 수도 있었는데 조금 서둘러서 할 수 있는 요인이 됐을 수도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런 예. 것들이 재판관들 어떤 인용이냐 기각이냐 판결에도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지. 저는 그래 보진 않습니다. 그래요? 예,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네. 늦어진다는 느낌은 받았지만 현재가 나름은 체계적으로 스케줄대로. 했던 것 같고요. 예, 예. 그런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요. 예. 방금 말씀하신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해라 하지 말라로 인해서 네. 양당이 극렬하게 충돌했던 부분들이 헌재가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영향을 받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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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정말 영향을 받는다면 오늘 이 그 선고기를 공지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사실 4월 18일까지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결론을 내지 않고 그냥 그만둬 버리는 상황까지 우리가 보도를 하고 예상을 할 정도의 이야기들이 나왔지 이제 하나의 않습니까? 가능성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게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까지 왔었어요. 왔는데 오늘 이 4월 4일을 딱 선택하는 걸 딱 보면서 예. 저는 이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헌재가 영향을 받는 부분은 별로 없었을 것이라 본다. 네. 그래서 이 판단도 탄핵 인용과 기각의 판단도 아마 헌재에서 스케줄대로 판단을 내린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문영배 이미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 문제라든지 그 후임 문제 막 예를 들어서 18일을 넘기면 그러면 그 후임은 대행이 뽑을 수 있냐 없냐 네. 막 엄청난 혼란이 있을 수도 있죠. 있었는데 예. 그렇다면 문영배 이미선 문제 그다음에 마은영 문제 이런 거는 일단은 예. 마은영 문제는 아직 잠복해 있다고 보지만 일단은 수면 밑으로 내려갔다 보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거의 정리가 됐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거는 탄핵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를 가정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탄핵 선고가 나고 나면 네. 그다음부터는 정상적인 절차로 돌아갈 것이라 보고요. 예. 또 마흔역 재판관의 임명권도 지금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하고 안 하고에 관계없이 네. 이미 헌재 결정은 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슈가 이제 선점되지는 않을 것이다. 예, 그렇지 않을까요? 예. 네. 자, 지금부터는 우리 정성국 의원님이 또 한동훈 전 대표와의 이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예. 질문을 안 드리면 정성국 의원님이 워낙 섭섭해하실까봐 질문을 좀 마련한 게 있거든요. 조금은 섭섭할 것 같습니다. 자, 정성국 의원님은 한동훈 전 대표 체제 영입 인재 1호로 정치에 입문하셨습니다. 그만큼 한 전 대표와 인연 특별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자 가장 최근에 네. 한동훈 전 대표와 만나신 건 언제쯤이었습니까? 그 지난번에 그 대전 국립현충원 예. 지난주 예, 거기 지난주에. 동행을 했었고, 예.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여러 북 콘서트라든지 예. 또는 대학생들과의 만남이라든지 또는 종교 단체 만남 이런 데도 제가 늘 대표와 함께 했었습니다. 그러시군요. 하면서 그리고 그 통화는 또 뭐 자주 수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대표께서 그 대표에 물러나시기 전에 네. 제가 또 당직을 맡았었지 않습니까? 조직부총장. 그렇죠. 그 당직을 맡으면서 대표와 그 우리 당을 함께 이렇게 그 대표의 뜻에 따라서 제가 조직을 운영하면서 또 그 계엄 사건 나고 나서는 그 14일간의 예. 대표의 그 시간, 그 당 대표에서 물러날 때까지 시간에 늘 한동훈 대표님 옆에 있었기 때문에 예. 한동훈 대표의 마음이나 또는 그때 시간들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훈 대표에 대한 평가를 그래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느냐,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식사 같은 것도 가끔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자주 뭐 그래도 종종 뵙고 예. 또 뭐 전화 통화는 또 수시로 하고 그래요. 예. 그럼 지금 뭐 우리가 좀 궁금한 게 대통령 뭐 선고 사흘 앞두고 이런 질문하는 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예. 어떻게 하시는 행보는 계속 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 원래도 내일도 하나 행사가 있었긴 예. 했는데 예. 이게 좀 연기 취소를 했고요. 아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남아 있는 2, 3일은 예. 대표께서도 활동을 안 하시는 걸로 일단은 좀 그 선거 이유는 때까지는 충분히 우리 예. 다른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자 그러면 한 그 선거 때까지는 잡혔던 공식 일정도 일단은 예. 그거는 취소해 놓고 이제 선거를 한번 지켜보는 그런 모습이고 예.
자 이제 정성국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비상계엄 이후 그다음에 뭐 해제 그다음에 그 탄핵 소추안 가결 뭐 이런 것들을 쭉 거치면서 그러고 이제 사실 당 대표에서 물러나셨습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 이른바 이제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게 좀 당내 작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눠 보면 의외로 상당히 상당수 의원 어떻게 보면 대다수 의원들이 좀 부정적인 생각을 지금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당내 여론 한 전 대표에 대한 당내 여론은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좀 제 입장에서 좀 표현을 드리면 네네.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한 좀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거나 그런 분위기를 갖고 있는 분들이 좀 일정 부분 딱 숫자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항상 그분들이 한동훈 대표님을 좀 비판하고 그래요.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저도 108명의 의원들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만나고 연락하고 하는 분들하고 쭉 그분들이 또 다른 분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관망하고 있는 분들 또 말은 못하지만 한동훈이 우리 당을 살렸다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계신다. 이거는 아마 대통령 탄핵 인용 기각 결정이 나오고 나면 더 아마 표면화될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당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한동훈 대표님에 대한 실망감도 조금 가진 분도 계셨지만 그 어떤 한동훈 대표의 탄핵 과정에서 실망감을 가지고 한동훈을 다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한동훈이란 가치가 앞으로 우리 만약에 이루어지게 될 대선 전국이 있다면 그 가치가 어떤가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한동훈의 모습에서 과거의 한동훈을 평가하기보다는 앞으로 이재명이라는 대표를 상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한동훈의 가치를 우리 의원들도 보기 때문에 저는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좀 뭐 다수가 그런 거 아니냐는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관망하는 분들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또 일정 부분은 한동훈 대표에서 좀 비토를 하는 분이 계시고 또 우리가 말한 친한계라는 의원들 한 20명 정도 되는 분들은 여전히 한동훈 대표 함께하고 있고 이런 좀 당내 구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옆에서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니까 좀 예를 들어서 그 한동훈 전 대표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과정 속에서 마음이 좀 상하셨던 의원이나 저 당원이나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조언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대표께서 요즘 그 죄송하다는 마음이나 또 그때 좀 아쉬움이나 이런 것들 또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거를 표현하면 또 뭐 일부 이런데 언론 이런 데서는 한동훈이 또 뭐 말이 바뀌었다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한동훈 대표의 지금 그 정치 활동을 다시 재개하고 나서의 말을 들어보면 좀 일관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엄이 잘못되었고 또 탄핵을 찬성한 데서 후회는 없다. 그렇지만 그 탄핵을 찬성하면서 있었던 우리 지지자들이 받았던 상처 또 나에 대한 실망, 아쉬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자, 그 이야기를 왜 제가 드리냐면요.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직에서 물러날 때 그 당시 제가 12월 16일인가 그래 알고 있는데 그날도 기자회견 하는 날에 탄핵으로 상처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정치활동을 재개하면서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당을 떠날 때도 그 말했다는 것은 한동훈 전 대표께서 이미 지지자들께서 입으신 상처에 대해서는 그때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2달 정도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내가 해소하고 또 다가서고 또 송구한 마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 진심이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잘 전달된다면 또 그런 말들에 대한 공감을 더 얻는 시간들이 또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 지금은 아직까지 대통령의 시간이었잖아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도 대통령님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아직은 그 대통령의 그 시간에 있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그 기점으로 한 대표에 대한 그런 진정성이나 또는 그런 마음들이 더 와닿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한동훈의 재기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저는 희망적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그 아무래도 우리 당에 지금 대선 후보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그 후보들 여러 명 중에서 가장 선명한 목소리를 냈고 또 사법 리스크에서 자유롭고 또 어찌 보면 이 세대를 또 아우를 수 있는 위와 아래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가치가 점점 더 올라갈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